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 공군기가 이란의 새 핵시설을 폭격을 했다. 성공적이었다. 특히 포로도의 지하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과 우리는 원팀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란이 저항을 한다면은 계속 공격을 해서 끝장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이스라엘 편에 서서 참전했다는 발표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도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끼어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중동 사태가 주목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미군 철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어떻게 나올 거냐 주목됩니다. 이란은 이미 포로도 시설을 공격을 하면은 미군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이 성공했느냐의 여부입니다. 포로도 지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57을 GBU 57을 투하를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끝장을 내었느냐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끝장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다시 핵시설을 재건하는 것을 과연 막을 수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결단이 과연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중동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48시간 안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란이 과연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결사항전할 것이냐. 결사항전하려고 할 때 그 수단은 아마 비정규전이 될 것입니다. 이란은 이미 제공권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마음대로 지금 이란 상공을 비행을 하면서 군사시설, 방공망, 핵시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전을 통해서 이란의 핵심 요인들, 군인 그리고 핵과학자들을 차례차례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가 9천만이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석유 항로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만만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미군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항공 테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본토에 대한 9.11 테러식의 공격도 할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걸 동원한다면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곧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트럼프의 남은 임기가 전쟁 수습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미국이 중동에 개입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2003년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침공작전을 펴서 후세인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곧 이라크가 내전 상태로 빠져서 거기서 10년 동안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프간에서도 결국
져서 철수를 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나 리비아의 경우에는 카다피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 뒤에 국가가 붕괴되어 가지고 지금은 내전을 넘어서 완전히 부족 국가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군이 개입한 곳에 평화가 온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극히 힘들 것입니다. 네타냐후, 트럼프가 원팀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평화의 원팀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분쟁을 가지고 오는 원팀이냐 하는 것은 머지않아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아주 면밀하게 이 사태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중동의 늪에 빠져버리면은 시진핑의 중국은 이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을 공격할 때 주한미군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한미 간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일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네타냐후와 우리는 한 팀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참전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전쟁에 끼어든 것입니다. 즉 이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미국이 참전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정책 결정입니다. 트럼프의 이 정책 결정은 정보기관의 판단과도 맞지 않습니다. 미국 CIA는 지금 이스라엘과 다른 정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많이 확보한 건 사실이지만 핵폭탄을 만드는 단계로는 가지 않았고 국가 지도부도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네타냐후 편을 들어서 네타냐후는 과장된 정보로 지금 트럼프를 유혹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반 이상이 참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지지층이 더욱 참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참전을 선언한 트럼프의 오늘이 거의 종말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또는 이란의 종말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불투명한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만과 허영심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